반갑습니다. 자금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쵸? 오늘도 행복하시죠? 네. 제일 행복하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뭐 취업을 하신 건 아닌데요. 항상 봉사를 하신대요. 오늘 3분 자르고 오셨대요. 근데 커트만 아니고 염색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서 참 좋은 걸 하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나는 미용을 하면서요,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베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뭘 하나 더 줄 수 있을까? 하지만 거꾸로 남한테 베푸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막 좋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지 아세요? 게으른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지런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게으른 사람들은요, 제가 엄청 쪼우거든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거든요. 디스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한테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알아서 하는 사람한테는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가 있거든요. 근데 게으른 사람한테는 미래가 없거든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꼭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뭔가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할지 항상 내가 강조를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셔서 제시를 해서 그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면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듣고 따라하고 경청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사실 제가 꿈꾸는 이상의 미용실들은요, 어떤 이상이냐면 저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가족같이 모이는 그런 그룹을 좋아해요. 가족처럼 모이는 그룹. 말하자면 형 동생이에요. 말하자면 한 배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사람들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배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평생을 미용이라는 걸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실은 저는 필요가 없어요. 저한테는 정말 필요한 가족 같은 사람 몇 명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집도 같이 살고, 뭐 땅콩주택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미용실도 하나만 미용실 오픈하는 거야. 그래서 한 그룹에서 오픈을 해서 같이 매출 올리는 거야. 기업도 같이 운영하고, 뭐 아카데미도 같이 하나 하고, 그렇죠? 각자 하나씩 맡아서 하면 되잖아. 똑같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각자 미용실 유통도 하나서 맡아서 하고, 이런 기업을 꿈꾸는 게 사실은 제가 가장 꿈꾸는 이상이에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제가 하고 싶은 그 이상의 미용실들이 바로 그런 미용실이에요. 그런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그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그런 모든 일을 만드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저한테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자, 오늘 자금용실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85탄 나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강연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고 하죠. 82인생 생각하면 일단 지금 이제 40살이 넘었으니까 4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가장 꽃을 피우는 단계가 40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내가 노력하지 못하면 어때요? 60대에서부터 힘들어진다고, 50대 중반서부터 힘들어진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40대까지 30대, 20대, 30대 열심히 만들어서 40대에 꽃을 피워서 어떻게 해요? 60대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지 60대에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나는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미용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미용일을 시작했으면 처음에 시작할 때 미용이라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미용을 선택했으면 처음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두려움이 생기겠죠. 아닌가요? 자격증을 따기 위한 두려움. 이 자격증 도대체 어떻게 따야 되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나요? 엄청난 두려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시험을 보겠죠. 시험 볼 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두근두근. 뭐 우리 청심환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두렵다 보니까. 그쵸? 간이 콩알다리 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가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죠?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자신감이죠. 자신감. 자격증을 딱 따자마자 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난 아무 데나 다 취업해서 나 손님 다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격증 따자마자.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미용실을 취직을 해요. 그럼 취직을 하기 위한 두려움도 생기죠. 도대체 우리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냥 학원에서처럼 그냥 맨날 연습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돈이 안 되잖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하죠. 그래서 어떻게 손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손님에 대한 응대하는 거. 저는 처음에 느낄 때 정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졌어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손님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잖아요. 여자분들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경험으로 일단은 내가 그런 걸 해봤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손님을 옷 받아서 넣는 사물함에 넣는 것까지, 가방을 받아서 넣는 것까지, 응대해서 차를 드리는 것까지, 이런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그쵸? 난생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기겠죠. 어떻게 그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또 생기겠죠. 아닌가요? 막 생기죠. 또 샴푸를 처음에 하다 보면 샴푸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때요? 샴푸에 대한 두려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첫날 시키자마자 샴푸를 시키더라고요. 첫날 딱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해. 그러더니 한 번 얘기하더니 바로 시키더라고요. 바로 했어요. 그다음부터 샴푸 잘했어요. 그래서 그 샴푸를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한테 샴푸를 받으려고 줄을 서더라고요. 나 저 삼촌한테 샴푸할 거야. 나 저 삼촌한테 샴푸할 거야. 뭐 그렇게 해서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샴푸를 해드렸죠. 샴푸 최고가 됐죠. 그 동네 그 미용실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염색도 바르고 파마도 하고 그러면서 드라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이제 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이제 손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손님 받아서 머리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손님 응대하는 거는 이제 난리가 났지. 이제 최고지 뭐. 샴푸 뭐 최고지. 난리가 나야지. 염색 뭐 이런 거 다 하지. 그런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근데 이제 디자인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디자인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손님을 내가 직접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의 스타일을 잡아야 되잖아.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기죠. 인생은요,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자신감으로 끝나요. 아닌가요? 항상 모든 일상의 모든 거는 새로운 그 도전을 하면서 두려움이 항상 생깁니다. 맞죠? 그쵸? 디자이너가 돼서 또 어떤 두려움이 생겨요? 손님을 내가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예쁘게 해서 만족을 해서 포장을 해서 내가 보낼 수 있을까? 그거에 두려움이 가장 크겠죠. 그 두려움을 또 열심히 해서 내가 손님을 하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또 하는데 그게 바로 또 디자이너가 돼서도 교육을 받아다니고 돈을 내서 뭐 다 교육기관 이런 막 전형교육만 다 돌아다니잖아요. 내가 기술이 부족하니까 사실 인턴 때 공부하는 것보다 디자이너 때 공부하는 게 더 많을걸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그 두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쉬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스페하러 다녔죠. 쉬는 날. 다른 미용실로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두려움은 남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 두려움을 누가 해결해야 할 거야? 나라는 얘기죠. 남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데는 얘기죠. 점장이 됐을 때는 어때요? 매출이 막 올랐어요, 이제. 너 이제 경력이 됐으니까 너 점장 해도 돼. 점장 실장 해도 돼. 그러면 그 매장 관리해야 되잖아. 그쵸? 직원도 다뤄야지. 매출도 올라야지. 나만의 저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두려움이 또 생기겠죠. 거기에 또 거기에 숙소에 되보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오픈해야지. 오픈도 해야죠. 그쵸? 그럼 오픈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돈이잖아요.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두려움. 응? 돈을 만들어내서 내가 오픈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어느 적정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요만큼이야. 그럼 요 금액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고, 어디 위치에다가 내가 오픈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또 생기잖아요. 제일 큰 문제죠? 가게 오픈할 때. 일단 자본, 내가 정해진 금액에서 내가 어디다 오픈할 것이냐. 고민을 또 하게 되죠.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남이 해주는 거 아니죠? 돈 많으면 돈 주고 또 다 해결해달라고 해주지만 사실 실상은 그럴 수 없죠. 지금 그런 두려움 제일 크죠? 맞죠?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생각하든지 단계별로 이렇게 생기면,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꼭 미움뿐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그런 두려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두려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단계별로 새로운 거로 도전을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을 내가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그 두려움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방관하는 거죠, 그냥. 이 두려움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서 내가 그냥 이거를 회피해버리는 거야. 나 이게 싫어, 그냥.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잘 보면 게으르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냥 내 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내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그냥 해결하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포자기 해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서 이렇게 잘 보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닌, 내가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잘 보면 자립한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 많이 쓰거든요. 우리 머리 만지는 사람은요, 자립형으로 제가 만드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만드는 걸 제가 제 1순위로 제가 따져요. 나의 그늘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우산에서 현재는 있지만 내 우산은 떠나서 본인 스스로가 우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우산이 어떤 크기로 만드는 걸 본인이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능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계속 이기면 이길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우산은 또 커지고, 그 주위에 또 사람들이 나한테 또 내 우산이라는 울타리 안에 뭐예요? 사람들이 또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내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두려움을 잘 타파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용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잘 보면, 가격을 못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두려움이죠? 왜? 손님이 안 올까봐. 나의 기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항상,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면은요, 어떤 두려움을 가장 많이 갖고 있냐면은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할지 방법을 몰라요. 이게 가장 1순위의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요, 매출을 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매출을 올릴까? 이것도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해요. 항상 똑같아요, 매출이. 가격을 또 올리고 싶어요. 매출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을 못 올려요. 왜? 손님이 안 올려가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나 혼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직원도 써야 되는데, 이 직원이 잘 내가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또 생기는 거죠. 모든 거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고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내가 잘 이겨내고 헤쳐나갔을 때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은 어떤 두려움이 제일 커요? 저도 미용실에서 손님들이 우리 왕언니는요? 똑같죠? 매출 더 많이 버는 거? 아, 네. 선생님은 어떤 두려움이? 기술이요? 아, 기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싶어 하는 두려움? 네. 선생님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짱입니다. 네, 선생님은요? 기술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아, 좋아질 수 있을까? 아, 네. 아이롱 잡을 때
손님 두피를 뜨겁게 뭐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해. 하면 어떡해. 커트를 얘기해야지. 똑같이 뭐 돈을 벌기 위한 두려움이 사실 가장 크겠죠. 미용실 오픈을 했을 때. 그쵸? 저는 가격을 올렸을 때 손님들이 그쵸? 그만큼 또 만족감. 그거죠. 사실 가격을 올리는 거 있을 때 저도 이제 실험을 해봤잖아요. 저도 이제 사실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계속 가격을 올렸잖아요. 지금 6년 동안 있으면서 커트 가격이 지금 2배로 올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리고 파마 가격이나 이런 거는 3배, 4배로 올랐어요. 이렇게 잘 보면 그 두려움이 저라도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격을 올렸을 때 고객이 그만큼 올 수 있을까? 사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저렴한 상태에서 가격을 올렸을 때 리스크가 사실은 가장 크더라고요. 손님이 유출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요. 한 3분의 1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제가 이제 3번 정도에 올렸는데 지금 가격을 올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5% 정도 빠져나가더라고요. 5% 정도. 차이가 뭘까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예요. 어느 적정 정도의 가격이 나오면 그 손님이 가격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렴한 가격을 했을 때 유출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1순위는 바로 뭐예요? 기술력이라는 거죠. 내가 기술을 업그레이드 했을 때만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저는 손님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손님하고 저는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냐면 사실 이런 대화를 좀 많이 나눠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고객님들이 대체적으로 좀 살 만큼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학교 다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어떤 교수님한테 저한테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왜 하냐면요. 그 교수님이 저하고 똑같이 얘기하면서요.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원장님은 도대체 어떤 두려움 갖고 계세요? 이렇게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다고 했죠. 저한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저의 블루오션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답을 못했다고. 근데 지금은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의 블루오션 뭐냐고. 그래서 지금 저의 두려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첫 번째가요. 뭐 기술력은 이제 얘기를 안 하겠죠. 그쵸?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쵸? 제가 가게를 운영하니까 일단은 매출인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생계형인 거죠. 제일 1순위가 내가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가게의 매출을 올리는 거가 제일 두려움이 크다고 그랬죠. 항상 지금도 평준하게 항상 똑같이 비슷하게 매출이 올라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계속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사람 욕심은 끝도 없거든요. 두 번째로 제가 두려움을 뭐냐고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식구들, 저는 식구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멤버들을. 우리 식구들이 제발 좀 많이 자생해서 스스로 해서 매출을 많이 올려서 돈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또 얘기를 해요. 이 식구들을 내가 좀 많이 어떻게 케어해서 이 사람들을 자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만들어주는 두려움. 어떻게 보면 키워준다는 얘기. 조금 섣부른 얘기지만 이 사람을 능력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기까지 잔소리를 계속 해야죠. 그래서 그거에 만들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만들어준다는 그런 두려움을 또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세 번째는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식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울타리 안에서 이 가게에 있는 매출만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먹이 살려요? 아니거든요. 다른 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살롱만 운영해서는 절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죠. 땅 사고 집 사고 건물 사고 못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미용실 시장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미용실만 오픈을 시켜요? 아니잖아요. 강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불로소도 할 수 있는 유통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나는 또 내 스스로가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내일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가게에 있으니까 지금 기술이 좋아져서 매출을 올리는 거에 1순위로 두려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할 거야 막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 상황에 맞게끔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연봉 1억 벌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지금 저한테는 가장 큰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두려움은요.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사실 이게 내 스스로 자신을 돈 벌고 식구들 키워주고 이 두려움보다는요. 내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사실 제일 커요. 사실 지금 막말해서 어디를 가도 사실 이 정도 매출은 저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단계가 돼 있으니까. 손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다 외지 손님들이기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제일 고민하고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던 거는 제 스스로한테 제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이 마인드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커요.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사실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의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슬럼프가 왔어요. 우리는 미용 쪽에서 슬럼프가 있다고 하죠? 뭐, 그쵸? 3개월, 6개월, 9개월, 3년, 6년, 9년. 이제 슬럼프가 올 때지. 한참 올 때란 말이에요. 그럼 슬럼프 올 때죠. 아니야? 아직 안 됐어?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슬럼프가 오는 그 문제점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사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지만은요. 매출은 언제 오르는 줄 아세요? 돈은 언제 많이 버는 줄 아세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돈 벌어요. 내가 자신감이 생겼을 때 돈 벌어요. 저하고 같이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잘 보니까요.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파마발기 100작품, 커트 100작품 하는데 그때까지 돈을 못 벌더라고요. 왜? 본인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손님이 안 붙어요. 희한해요. 정말 손님이 안 붙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손님들한테 뽑아내는 게 이제 재미가 있는 거야. 이제 내가 연습했던 게 슬슬 조금씩 이제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자신감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소개 손님이 오기 시작해요. 소개 손님이 올 때는요. 내가 자신감이 있을 때 소개 손님이 옵니다. 왜? 내가 손님을 쥐락펴락할 수 있거든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손님을 내가 좌우지할 수 있어요. 손님은 그걸 원하세요. 손님은 선택받기를 원하세요. 잘 보면. 아닌가요? 선택해 주기를 원해요. 여기 와서 손님이 딱 집어서 나 이 스타일 하고 싶어요. 하고 오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손님은요,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딱딱 집어줘서 좋아하는 디자이너를 좋아해요. 근데 그 모양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원장님 최고예요. 이 세상에 원장님만큼 좋은 머리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쵸? 근데 이사 가면 두 번 다시 안 와. 너무 멀다고. 근데 정말 다른 사람보다 너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다시 또 오겠죠. 오늘 손님이 남자 손님인데요.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동대문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번에 천안으로 내려가셨대요. 근데 올 머리만 하기 위해서 100km를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 저한테 머리 하나 커트하려고 100km를 발벗고 올라오신 거예요. 천안에서. 그런 능력이 뭘까요? 바로 자신감인 거죠. 고객님을 원하는 디자인을 마음대로 뽑아낼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생겼을 때 사실 그때부터 매출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이기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내 스스로가 두려움을 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기시면 돼요. 인턴 때 시작하는 처음에 미용을 시작할 때에 대한 두려움, 인턴 때의 두려움, 헤어 디자이너 됐을 때의 두려움, 원장이 됐을 때의 두려움, 원장이 됐으면 우리 같이 데리고 있는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쵸?
우리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생기죠? 걸음마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데 걸음마 걷기 위한 두려움이 생기죠. 뛰고 싶으면 두려움. 학교 가고 싶으면 학교 가서 해야 되는 두려움. 그쵸? 나중에 결혼을 했으면 내가 어깨가 무거워지잖아요. 결혼해서 내가 이 가정을 꾸려야 되는 두려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잘 키울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죽을 때쯤에 대한 두려움. 그건 다 누가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자포자기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결과는 뭐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신감, 앞으로 꼭 여러분들 자신감 생기셔서요, 손님이 막 문전성시할 수 있게 그런 미용실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죠.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미용실 만들어 보시라는 얘기죠.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남이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나 혼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셨죠? 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다? 자신감이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